군산 아파트 밀집 지역. 특수공법을 써 일반 공법보다 5배 더 비싼 하수관을 묻었다는 곳입니다. 5m쯤 흙을 파내자 도면과 다른 하수관이 나옵니다. 공사비를 부풀린 겁니다. 실제로는 이 공사가 여기가 추진관로가 아닌 여기 저 가짜 CRP공사 유기성이 복합관으로 한 것이 오늘 어디서 오늘 군산 하수관 공동조사단이 7달간 현장 조사한 결과 의혹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부실공사 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6km 구간 가운데 27%는 아예 우물과 퇴적물로 꽉 막혀 있습니다. 물 흐름이 불가능해 당장 재시공이 시급합니다. 또 새 하수관을 묻은 것처럼 공사비를 부풀렸던 일부 구간도 결국 공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결론 내려졌습니다. 3번을 거쳐서 공사한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안 줬기 때문에 이건 시민들을 기만한 거고 완전히 그냥 사기꾼들이라고 봐야겠죠. 문제는 엉터리 공사로 줄줄 세워나간 공사비를 어떻게 회수하느냐는 겁니다. 이 책자는 최초로 준공 승인이 난 하수관 도면입니다. 8년 전 KBS가 처음으로 부실공사 의혹을 보도한 이후 절대 바뀌어선 안 될 이 도면을 군산시는 어처구니 없게도 바꾸고 다시 승인 내주길 수차례나 반복해왔습니다. 그간 2차례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검찰은 이번 결과에 따라 수사를 재개했습니다. 이번에 공이 다시 검찰로 넘어간 가운데 군산 땅속에 묻힌 진실을 명백하게 밝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심층 토론입니다. 화면 보신 것처럼 빗물은 우수라고 하고요. 생활 속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이제 하수라고 합니다. 오수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빗물과 오수가 섞이지 않도록 우수관과 하수관을 분리하는 사업이 바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군산시가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이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8년 동안 여러 부실 의혹들이 제기되었고 작년에 드디어 민관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3번째 조사를 7개월에 걸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검찰 측에서도 다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들어갔죠. 자,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을까요? 오늘 이 군산시 하수관거 정비 사업의 쟁점과 문제점, 해결책은 무엇인지 토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전화와 문자를 통해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주신 의견 실시간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4분이 아닌 3분을 모셨습니다. 먼저 군산시의회 서동환 부의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군산시의회 부의장 서동환입니다. 그리고 이번 민관 공동조사단 위원으로 활동하신 구중서 의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구중서입니다. 이 군산 하수관거를 취재한 KBS 보도국의 김진희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진희입니다. 네, 저희 생방송 심층 토론 제작팀에서 오늘 이 주제에 대해서 군산시와 시공사 측에 출연 요청을 거듭 전해드렸습니다만 시공사 측에서는 더 이상 이 문제 관련해 할 말이 없다며 토론에 참여할 수 없다는 의사를 보내왔고요. 군산시에서는 오늘 오후 4시 35분에 서면으로 A4 용지 한 장짜리인 이 서면으로 답변만을 전해왔습니다. 그래서 공석인 상태로 오늘 군산시 입장을 들을 수가 없이 3분의 입장만을 듣게 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생방송 도중이라도 군산시나 시공사 측에서는 언제든지 의사 참여의 기회가 열려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군산시의 서면 입장을 간추려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검찰 수사가 다시 시작됨에 따라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생방송 출연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부득이 출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군산시는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검찰 측에 전달했으며 향후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 공사비 편취에 대한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공사비 환수 및 관련자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자, 언젠가부터 저희 생방송 심층 토론 제작팀에서는 패널 섭외를 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일방적으로 거부 의사를 이렇게 밝혀오면서 나갈 수 없다. 그래서 오늘 3분만 모시고 진행을 할 텐데 먼저 서동환 부의장님. 예. 벌써 8년 동안 문제가 이루어져 왔던 부분이고 예. 그 진행 상황을 듣기 전에 군산시에서 왜 출연 요청을 거부했는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7개월 동안 사실 조사하면서도 느꼈었고요. 저 같은 경우는 2012년도부터 이 문제를 계속 문제제기를 하면서도 느꼈었던 건데 공무원들이 이 문제를 제대로 바로잡으려고 하는 의지가 없구나라는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예. 사실 7개월 동안 조사할 때도
공무원들이라고 하면은 공동조사단에서 최소한의 중립적인 예. 그렇지 않으면은 어쨌든 시에서 예산을 3억을 세워서 이것을 조사단을 꾸려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시민들의 입장에서 이것들을 풀어나가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시행사를 대변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문제가 8년 동안 지지부진 해결이 안 되고 끌려왔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같은 경우도 군산시가 지난 8월 28일 날 입장 발표를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검찰 수사대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리고 시행사가 문제가 있으면은 재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명령을 내리겠다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그런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오늘 같은 이 시간에 나와서 군산시의 입장을 그 공중파를 통해서 시민들한테 좀 확실하게 표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도 그러지 못한 것은 어쩌면은 이 문제가 8년 동안 지지부진 이렇게 끌려왔던 것이 예. 지금의 군산시 입장이 이렇기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현재 민선 7기 강임준 시장은 공약을 했습니다. 민간 공동조사단을 꾸려서 조사하겠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의 시작은 민선 4기, 5기, 6기, 3선을 군산시장을 지낸 문동진 시장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장의 입장에서 이 사안에 대해서 이제 조사단 꾸려서 밝히기로 한 부분, 그래서 입장도 표명했고, 다만 오늘 관련된 부서의 공무원이 나오지 않는 관계로 이제 세 분의 입장을 드려야 될 텐데, 전체적으로 VCR을 통해서 설명이 드렸습니다만 부의장님이 한 번 더 이 사업이 정확하게 어떤 사업이고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고 20년간 뭐 임대를 지금 통해서 가야 되는 중요한 사업이란 말이죠. 예. 정리 한번 해주시죠. 이제 하수관거 BTL 사업은 사실 하수관거 이 사회 기반 시설 사업들은 그 지자체 예산으로 해야 되는데 예. 지자체가 이제 예산이 없다 보니까 민간 자본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 사업을 하고 그럼 민간에서는 이 사업을 자기 자본으로 사업을 한 것을 지자체에다 기부 체납을 하고 기부 체납을 그걸 다시 민간한테 위탁을 주면서 원금과 이자 그리고 운영비까지 20년 동안 주는 겁니다. 그리고 군산시 같은 경우는 약 114km 정도를 예. 716억을 들여서 공사를 했고요. 예. 그리고 이것을 1년에 98억 정도 원금과 이자 80억 그리고 운영비 18억에서 98억 정도를 20년간 1960억 정도 약 2천억 정도를 저희가 20년의 동안에 그 시행사한테 지급을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군산만의 문제는 이제 전국적인 문제인데요. 그렇죠. 2005년도부터 전국적인 이제 지자체에서 이 사업을 시행을 했고, 그리고 이 사업을 했던 목적은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하고 오수하고 저는 합류시켰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이제 집중호우가 있을 경우에는 이것을 다 소화를 못하고 이제 역류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막 도로에 흔히 분뇨가 뭐 떠다니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뭐 수지로워요. 그리고 토양 오염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서 우수하고 오수하고 분류를 해서 예. 순수 가정에서 쓰는 이런 그 생활 하수하고 오수는 오수관을 통해서 나가는 거고 빗물은 우수관을 통해서 이제 하천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업이 저희가 이제 공동조사단에서 조사를 해본 결과 문제점들이 많다. 네. 제대로 분류가 안 돼 있고 아직도 불명수가 유입이 자, 돼서 오수로 흘러가고 있다. 잠시 후에 그 문제점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희 기자가 이 하수관 정비 사업을 아주 끈질기게 취재 보도를 했고 무려 6개의 상을 받았습니다. 기자가 상을 이렇게 많이 받았다는 것. 그런데 이 검찰서에서 무혐의로 드러난 부분, 그래서 세 번째 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2012년으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서 김진희 기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김 기자, 네. 그때 집중 보도를 했습니다. 네, 2012년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첫 시작이 한 제보자의 제보로 시작이 됐습니다. 예. 군산시내 한 가게 앞에 정화조가 잘못 폐쇄돼서 악취가 너무나 심해서 장사를 도저히 할 수가 없다. 예. 이런 제보가 시작이 돼서 이 하수관 정비 사업 문제를 이제 보게 된 건데요. 당시 막 준공이 끝난 하수관들의 내부를 찍은 CCTV 영상을 저희 KBS가 단독 입수해서 예. 준공 검사를 받은 도면하고 각종 서류들을 이제 저희가 정보공개청구로 확보를 했고, 예. 그리고 또 이걸 전문가들과 함께 정밀 분석을 하고 또 법률 전문가들에게도 자문을 얻어가면서 정말 긴 시간 동안 취재를 이어갔는데요. 준공 도면과 달리 새로 정비하면서 묻었다는 전체 하수관 114km 가운데서
무려 3km가 넘는 구간, 그러니까 일일이 제가 하나하나 더해보다 보니까 당시 3km 정도가 되더라고요. 예. 3km 이 정도 구간이 아예 공사를 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또 첫 제보자 얘기처럼 그러니까 1,600곳이 넘는 정화조가 엉터리로 폐쇄가 됐고 또 폐쇄하면서도 사실 드는 돈도 전부 이 사업비로 했어야 되는데 당시 폐쇄도 엉터리로 하면서 이 사람들이 돈을 또 주민들에게서 받아간 사실들도 그러니까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들이 계속 나왔던 거죠. 예. 그리고 또 준공 도면에 나오는 맨홀을 찾아가 보면 현장에 아예 없거나 또 정비를 위한 사다리까지 아예 설치를 하지 않은 곳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런 현장들을 고발하는 뉴스를 계속해서 방송을 했는데도 당시 군산시는 시공사를 두둔하는 태도만 보여왔었고 예. 그리고 이제 민선 7기에 들어서면서 강임준 시장의 공약에 따라서 민관조사단이 구성되면서 지난해 말부터 이렇게 세 번째 조사가 결국 다시 시작이 되게 된 겁니다. 예. 참 사람의 몸으로 치면 이제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되는 것인데 우리의 지하의 상수도와 하수도 그리고 이 우수관까지 이것들이 제대로 빠져나가게끔 하는 공사인데 이 공사가 이제 총 114km인데 이번에 조사단에서 조사한 구간은 고작 5%에 해당되는 6km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산마저도 7억에서 3억으로 깎여서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위원으로 참여하신 구중수 의원님, 7개월이라는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공동조사단에 어떤 분들이 함께 하셨습니까? 뭐 우선 군산시, 그다음에 시행사, 그다음에 그 시공사, 그리고 민원인, 그다음에 시의회, 그리고 이제 저희 같은 이제 민간위원 2명 이렇게 예. 총 9명으로 구성돼 있었죠. 공동조사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제대로 된 진행을 조사를 하셨다고 좀 보십니까? 아니 제대로 조사를 다 못했어요, 사실은. 전체 구간이 너무 길잖아요. 예. 그리고 시간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뭐 사장님 말씀하신 대로 혈관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대동맥만 한번 봐보겠다. 그곳이 이제 이쪽 이제 가장 큰 관이 지나가는 곳. 그러니까 모든 오수가 모이는 곳 마지막 가기 위해서 그런 곳만을 조사했죠. 그곳이 약 6km가 됐는데 그것도 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관이 꽉 차 있어요. 만관이라고. 네, 관에 물이 꽉 차 있으니까 CCTV를 못 집어넣어요. 집어넣어도 물 속에 차박해서 어딘지 구분을 못하는 거지.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거에 72.8%만 조사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도 안타깝게도 다 못했고. 예. 그 조사를 하면서도 이게 서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미리 공사가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땅을 다 파헤쳐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류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 서류라는 건 준공도면. 뭐 이제 예. 준공도면 혹은 공사 현장에서 찍은 사진, 예. 그 공사 현장을 증명하는 사진들을 가지고 납품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죠. 그럼 뭐 그냥 없습니다. 이 사진 속에는 유로열한 설명들이 있어야 된다. 이 공사가 어떤 공사이고 몇 월 며칠 날 공사를 해서 몇 메타를 공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없습니다라는 답변은 군산시 담당 공무원의 답변입니까? 아니요, 시공사에서. 시공사에서. 네. 그러면 반대로 군산시에 가서 확인을 하면 그 준공 도면이 그러니까 제출한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도 그게 없으니까 군산시에도 없어. 문제는 군산시로 외장하드로 CD에다 딱 담아줬어요. 외장하드로. 예. 그러니까 외장하드를 저희도 보면서 하는데 너무 부실한 거죠. 서류 자체가. 예를 들어서 KBS에다가 조명기 하나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럼 조명기 하나 설치했다가 사진을 찍을 거 아닙니까? 스튜디오에. 예. 근데 없어. 근데 관로만 있다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주장이. 그럼 뭐 설명할 수 없잖아요. 납득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 조사하는 사람으로서. 납득할 수 없는 조건들이 계속 있었죠. 아니 그 적절한 예가 많을 텐데 KBS의 조명을 가지고 또 예를 들어주셨는데 어쨌든 그게 그러니까 준공 도면이나 사진 이런 것들이 제출한 것과 시공사와 시가 갖고 있는 것이 없거나 맞지 않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조사를 한 바도 맞지 않는 부분. 근데 그런 과정들이 서 의원님 재차 어떤 준공을 다시 만들고 뭐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올 5월 초에 저랑 함께 이제 현장 조사도 함께 했었는데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구중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좀 보충하자면은요. 예. 지금 제가 이제 그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예, 좀 이 사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중복 사용됐어요. 중복 사용됐는데 이게 중복 사용된 것도 문제가 있지만은 지금 이 사진을 보면은 원래의 이런 사진을 제출할 때는 이 한쪽 구석에 예. 공종표라고 해가지고 공사명, 공사 지역, 공사 날짜 그리고 공사 공법 이런 것들이 상세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사진만 저희들한테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기술회의를 하면서 예. 시행사하고 운영사한테 이 사진을 보여주면서 당신들이 공사를 했으니까 여기가 어딥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들도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도 공사한 자기들도 모르는 사진을 예. 우리 조사단한테 주면서 공사했습니다 하고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거 말고 공정표 제대로 된 사진을 첨부해라, 제출해라. 그러니까 예. 사진을 제출한다고 막 하고 또 그런 것들이 뭐 환경부 홈페이지에 다 올라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본 결과 그 사진도 없고 환경부 홈페이지에는 BTL 사업은 환경부 홈페이지에 안 올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말인 거죠. 그래서 그때만 모면하려고 하는 거짓으로 이렇게 모면하려고 하는 행태로 7개월 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예. 저희가 부실한 자료를 전문가 자문을 받아서 전문가들 의견이 그 자료가 분명히 있다. 없을 수가 없다. 예. 왜 있어야 되냐면은 이 시행사도 자기들이 직접 공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추진 공법을 했다 그러면 그 추진 공법을 하는 업체한테 이 공사를 맡겼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추진 공법을 하는 업체에서 이 공사를 우리가 몇 킬로 그리고 몇 미리 관 어떤 공법으로 그 공사를 했다라고 이 시행사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낸다라는 거예요. 예. 사진이랑 첨부를 해서. 그러면 시행사에서는 그걸 보고 돈을 이 사람들이 요구한 돈이 적정하냐 안 한지를 판단을 해서 돈을 지급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 용역업체한테 돈을 줬으면은 당연히 그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없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계속적으로 자료를 안 주고 그런 것들. 그래서 사실 이런 것들이 지난 8년 동안 계속 이어졌고 시에서 부산시에서 3억을 예산을 들여서 조사를 한 그런 7개월 동안도 계속적으로 이런 행태로 자료 제출이 부실하고 그 자료는 내지 않으면서 공사는 했다. 그러면 공사를 한 것을 증명해봐라. 그러면은 증명하고 자료는 없지만은 공사는 했다.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말이 그래서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민관 공동조사단을 구성해서 7개월 가까이 조사를 했습니다. 이 조사된 내용에 근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실 공사였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도 조사를 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김진희 기자 어떤 점들이 이제 부실 시공으로 나온 것인지 그걸 좀 팩트에 소개를 해주시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무려 7달 동안에 이렇게 이루어진 조사였는데요. 그동안 했던 두 번의 조사와 달리 이번엔 정말 사실상 마지막이라는 그런 생각으로 정말 더욱더 꼼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사실 원래 목표보다 시간이 상당히 길어진 건데요. 예. 그 이유가 CCTV를 넣어봐도 물의 유속이 너무 빨라서 물을 기계로 아무리 빼내도 계속해서 찬다거나 아니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일부 구간은 오물로 완전히 가득 차 있어서 이게 하수가 흐르는 관이라고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가득 차 있어서 예. CCTV 기계를 아예 넣어볼 엄두조차 못 내는 상황일 정도로 이렇게 유지 관리 운영 실태가 엉터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예. 조사단은 조사 대상 이제 일부 구간이죠. 6km 구간 가운데서 27%가 넘는 1.6km 정도가 이런 가득 차 있는 만관 상태여서 통수 능력이 부족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예. 통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결국 하수관 안에서 하수가 제대로 흐르지 못한다는 그렇겠죠. 건데요. 그렇게 되면 관을 부식시키는 황화수소라는 게 발생하면서 관의 수명을 더욱더 단축시키게 되기 때문에 당장 재시공이 시급한 구간들인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일부 구간, 즉 샘플 조사만 한 건데도 상태가 이렇게 심각하게 나온 건데요. 또 굴착 조사를 했던 일부 구간에서는 시공비가 일반적인 관을 묻는 것보다 최대 5배나 비싼 특수 공법으로 레진관이라는 걸 묻었다는 그런 현장이었는데 예. 굴착기로 땅을 파내자 엉뚱한 GRP 관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현행법상 이렇게 준공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공사 당시의 사진들을 아까 보여주신 그런 사진들을 제출을 해야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건데요. 예. 이 특수공법으로 새 하수관을 묻었다는 일부 다른 구간들은 공사 당시의 사진들을 당연히 모두 제출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제출이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중복적으로 분명히 이쪽 구간에 사용된 사진인데 다른 구간에서도 보면 그 사진이 또 쓰였다거나 그래서 이제 중복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예. 이렇게 조사단이 시공사 쪽에다가 소명 기회를 주기 위해서 사진 제출을 다시 해보세요라고 기회를 줬는데도 결국 내놓지 못하면서 애초 설계와 다른 미시공이다 또는 사기 시공이다 이런 결론을 내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샘플 조사한 6km 가운데서 2.8km 정도가 이런 식으로 공사비를 부풀리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이제 결론이 나온 거죠. 예.
야, 여러분 그러니까 716억 들여서 하수관 정비 사업을 했고요. 해마다 이 시행사 측에 98억씩을 줘야 됩니다. 20년간. 그러니까 총 2천억 이상이 이제 들어가는 굉장히 군산 시민의 막대한 혈세인데 공사가 제대로 됐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8년 동안 이 문제가 제기됐고 드디어 민관 공동조사단을 통해서 부시 공사였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조사를 했던 구중수 의원님. 이 6km밖에 안 했는데도 이 정도니 114km를 다 할 수도 없겠습니다만 한다면 더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나는 건 뭐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아무래도 뭐 지금 보여주는 것이 샘플이 보여주는 것이 그렇다라면은 전체가 그럴 수 있다. 이게 성립하는 거니까요. 저희가 처음에 민원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사 과정 속에서는 설마 그렇게 했겠어? 뭐 이런 게 많았어요, 사실은요. 네. 그런데 어쨌건 저희가 알 수 있는 것은 서류라든가 현장에 그나마 볼 수 있는 얼마큼 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결국은 이제 서류라는 거죠. 어떻게 서류가 완벽히 돼 있냐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서류가 정말 너무 아까 뭐 말씀하신 뭐 중복사님도 있겠지만은 여기도 잠깐 비춰주시면 알겠지만은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구간을 이만큼 공사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하는 거예요. 자료를 제출을 해요. 그러면 그때 감리를 보는 쪽에서 잘 됐군요 하고 합격 불합격 혹은 여기다가 사인을 해야 돼요. 예. 이런 사인이 없어. 이런 사인이나 날인이 없는 것이 17개 라인 중에서 6개 라인에 대한 사인이 없어요. 감리단에서도.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 내가 어느 구간을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공사를 위해서 몇 메타를 공사를 했고 그다음에 감리단으로서 이거 공사가 적법했습니다라고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들도 17개가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진에 제대로 돼 있지도 않을 뿐더러 서류들도 안 돼 있었고 그다음에 이게 땅속에서 아까 얘기한 대로 땅속 갑자기 파고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고 굴착기로 안 쓰고 하는 공사를 갖다가 추진공법이라고 하는데 땅속에 기계로 밀어내는 공법을. 그럼 그것은 이렇게 반드시 가는 게 아니라 약간 기울여서 갈 거 아닙니까? 물이 자연적으로 막 그렇죠, 흘러야 내려가야죠. 되니까. 예. 그러면 그것을 경사도를 정확히 보기 위해서 기계가 10m 혹은 20m 간격을 체크를 해야 돼요. 그걸 레벨 측정이라고 하는데 이 레벨 측정이 안 돼 있는 것이 8개가 또 있는 거예요. 예. 그 서류가 있으면 뭐 하나 이게. 사진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도 안 돼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야 이렇게 됐는데 이게 준공이 났어? 가장 큰 의혹이지 이게. 예.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거. 군산시가 계속 공석인 화면을 여러분들께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데 군산시는 오늘 출연 요청에 대해서 서면으로만 답변을 해왔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군산시 입장을 듣지 못한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서 의원님, 예, 예. 행정을 견제하고 감시하는 의회 역할도 중요합니다. 예, 예. 이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사실 서 의원님과 제가 5월 초에 갔을 때 악취하고 맨홀 뚜껑 여러 개를 열어봤습니다. 예. 유영근 그 민원인, 최초의 예. 민원인과 함께. 공무원이 현장에 가서 한 번만 열어봐도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 이게 막대한 예산을 들였는데 바로 알 수가 있는 대목인데 오히려 행정이 그 시공사를 두둔하는 그 표현을 하셨다고 말씀하셔서 이건 어떻게 된 행정과의 시공사의 관계인가?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될 자료가 맞지 않는 부분까지도 해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장면이라면 이 막대한 공사비가 부풀린 점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일리가 있는 얘기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이번 그 조사가 끝난 다음에요. 이제 하숙가에서 그 우리 군산시 의회에다가도 이 그 공동조사단의 결과 보고 그리고 시행사가 반박한 내용까지 의회에다 보고를 했어요. 예. 보고를 했는데 제가 거기서 이제 의원님들도 계시고 공무원들도 다 있는 데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어쨌든 검찰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형사적인 문제는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한다고 하지만은 예. 지금 맨홀 뚜껑을 가서 열어보면은 망관이 돼 있다. 이것은 검찰 수사가 필요 없이 가서 눈으로 보면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이 망관일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당 과장한테 물었어요. 예. 그랬더니 망관 있는 부분을 해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근데 이 망관이 2011년도 6월에 준공이 난 뒤부터 지금까지 9년 동안 망관이거든요. 근데 그 공무원이 9년 동안 모르고 있다가 이번 공동조사단에 조사를 할 때 뚜껑을 열어보니까 망관이네?
이걸 알았으면은 그동안에 몰랐으니까 이제 알았으니까 이걸 그럼 빨리 해결하십시오라고 하겠지만은 이미 2012년도에 저희가 그 맨홀 뚜껑 다 열고 다닐 때 군산시 공무원도 그게 망관이라는 걸 알았었어요. 예. 그러면은 망관이라는 걸 알았으면은 이 망관에 대한 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되는 조치를 명령을 군산시가 운영사에다 내렸어야 되는데 그렇죠. 안 내렸어요. 그것은 엄연한 직무유기거든요. 9년 동안. 예. 근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 무조건 검찰 수사만 기다리고 있다. 그리고 뭐 그 공무원들이 문제가 있다는 것들을 인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그 어떤 조치를 취하라고 운영사한테 지시를 안 내린 것은 참 심각한 문제다라고 예. 생각합니다. 군산시 입장이 검찰 수사가 시작됨에 따라서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생방송 출연을 하지 못한다. 글쎄요, 저희 생방송 토로 시 입장이 검찰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이미 자료를 다 뭐 공동조사단에 의해서 밝혀졌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쉬운 대목이 남고 구중소 의원님 그 공동조사를 하시다 보면 이제 시에서도 참여했고 시의회 또 시공사 같이 참여하셨잖아요. 이미 눈으로 봤기 때문에 인정은 하고 있겠네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요, 그것도 달라요. 왜 다릅니까? 제가 이제 보고서를 이렇게 제출을 하면서 그래서 힘들었던 거예요. 첫 번째는 시행사 입장을 좀 들어봐야겠다. 그래서 예. 한 2주 정도 저희가 질의서를 발송하고 답변서를 받는 데까지 2주 정도 걸리긴 했는데 그래도 관이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 관이 이게 새로 이번에 깔은 관이냐 기존 관이냐 그럼 당신들이 시공사에서 했으면은 새로 깔았다는 근거를 제출해라. 예. 아까 말씀드린 서류나 사진상으로는 이 자료가 부족하니 없다. 그 관리소홀 했다. 미안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관이 있기 때문에 그 공동조사단의 조사 내용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시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수관은 어느 정도 여유율이라고 해서 물이 흐르면 그 위에 남아있는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여유율이라고 하는데 이 여유율이 어떤 것은 그냥 항상 물이 관이 깨끗하게 비어 있어요. 가정에서 나올 때는. 그 속에 이물질이 껴있으면 안 되는 게 물이. 그 다음에 좀 큰 관에는 한 20-30% 물이 차 있어도 괜찮다. 더 큰 관은 50% 차 있어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근거들을 계속 이 보고서에다 실어서 넣었어요. 그런데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답변이 뭐 아니 좀 기다려 봐야겠다? 이런 건 말이 안 되죠. 예. 마치 토론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진행자로서도 좀 안타깝습니다. 균형 잡힌 토론을 통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사실과 상황을 전해드려야 되는데 군산시의 출연 거부로 인해서 일방적인 입장만을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김진희 기자, 그렇다면 과거에 2번의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2번의 조사를 통해서는 왜 이게 밝혀지지 않았을까? 그리고 처벌이 왜 이루어지지 않았을까?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그래서 왜 3번째 또 돈을 들여서 조사를 했을까? 이런 부분들까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도 정말 취재하면서 정말 이렇게 눈으로 볼 수 있는 확인이 되는 의혹들이고 사실 방송 그동안 나간 방송만 봐도 볼 수 있는 건데 어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 그랬었는데요. 실제 그 지난 2012년도에 저희 취재 보도가 시작된 이후에 국민권익위원회와 전라북도에서 군산시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예. 공사한 수량과 공사비가 상당히 부풀려졌다는 결과를 내놓으면서 군산시는 당시 민원인 유영근 씨와 시민단체로 구성된 조사단을 꾸려서 당시에 이제 첫 조사를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된 건데요. 예. 그 이후에도 계속된 의혹과 문제 제기로 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정화조와 맨홀, 배수 설비, 또 하수관로 공사에 대한 부실 공사 의혹들이 계속해서 사실로 드러나면서 준공 도면을 수차례나 다시 그리고 준공 승인 내주고 또 바꾸고 승인 내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계속돼 왔습니다. 사실 이 준공 도면이라는 거는 현장과 똑같아야 하고 바뀌어서도 안 되는 그렇죠. 도면인데도 군산시의 하수관 준공 도면은 정말 아주 자주도 바뀌었습니다. 이런데도 전임 문동신 시장 시절 군산시는 시공사의 단순 실수다라거나 오히려 거기 그 도면에 나와 있지 않은 다른 구간을 더 많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공사비는 더 들었다. 이런 황당한 주장들을 내놓으면서 대변을 거의 해왔는데요. 예. 전수조사 요구는 묵살하면서도 관련 책임자 처벌도 감리단에 벌점을 내린 게 사실상 전부입니다. 그리고 당시 검찰 역시 군산시의 말대로 이 시공사의 이런 결과가 고의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국 2차례나 내렸는데요. 이후에 시민단체들은 이건 분명히 봐주기 수사다, 부실 수사다라고 거세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국민청원 게시판이나 유튜브 같은 매체에서는 군산 하수관 비리 아니면 전라도의 하수관 비리 이걸 제대로 조사해달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리고 마침내 이제 최근에 민선 7기 들어서 다시 이루어진 조사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검찰은 최근 수사를 재개하기로 했는데요. 검찰이 이번 수사로 정말 땅속에 묻혀있던 진실들을 제대로 밝히고 책임자의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예. 시민들의 관심이 정말로 큽니다. 그 시청자 여러분, 여러분께서 자그마한 집을 지으려고 해도 이게 설계 도면이 있고 그것이 이제 준공 승인이 떨어져야 그대로 집을 짓는 것이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14km 상당한 거리에 하수와 우수를 분리하는 사업인데 어떻게 해서 이 준공 도면과 실제 상황이 다를까? 서 의원님, 예. 그리고 준공 도면이라는 것이 준공 전에 도면이 그려진 것이기 때문에 이거 중간에 바꾼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처음에 설계 도면이 있고요. 예. 설계 도면대로 이제 공사를 하다가 뭐 이제 예측하지 못한 것들이 나오면은 설계 도면이 변경을 할 수는 있죠. 예. 그렇지만 준공 도면은 준공 도면 말 그대로 준공 그 현장하고 이 도면하고 일치해야 준공이 나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현장하고 준공 도면하고 맞지가 않는데 준공을 내줬어요. 2011년도 6월에 준공을 예. 해줬고 그래서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하니까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다가 이것을 다시 의뢰를 해서 2억 5천의 예산을 들여서 또 조사를 합니다. 예. 근데 조사 자체가 부실했어요. 왜냐하면 하수관 땅속에 있기 때문에 CCTV를 넣어보지 않으면은 지금 이 관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는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조사를 맡겼는데 어떻게 조사가 이루어지냐면은 지상 위에 있는 맨홀과 맨홀 거리를 GPS로 거리 측정만 했거든요. 예. 땅속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도면이 2014년도에 나옵니다. 그래서 군산시가 그때 당시 뭐라고 했냐면은 지난 도면은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이 도면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됩니다 했어요. 예. 근데 말이 안 되지만은 어쨌든 그러면 그 도면 가지고 이야기합시다 했거든요. 예. 근데 군산시가 말도 없이 2015년도에 또 도면을 또 바꿔요. 준공 도면을. 그러고 나서 최종적으로 2017년도에 도면을 또 바꿉니다. 그러니까 준공 도면이 한 번만 바꾸는 게 아니라 총 3번, 그러니까 준공 도면까지는 총 4개의 도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일반 시민이 상가를 하나 친다 하더라도 상가를 졌는데 준공 도면하고 맞지 않으면 군산시는 절대 허가를 내주지 않습니다. 그렇죠. 준공 도면하고 맞추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그 도면을 준공 도면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이 건물을 준공 도면하고 맞춰야 되는데 우리 군산시는 거꾸로 현장을 도면하고 맞추는 게 아니라 도면을 현장에 맞추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3번이나 이게 준공 도면이 바뀌냐면은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현장 가서 보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준공 도면을 바꿉니다. 그래서 2014년도 한 번 바뀌는 거죠. 근데 민원인이 또 조금 한 1년이나 이렇게 있다가 또 문제 제기를 해요. 그리고 가서 보니까 또 문제가 있거든요. 준공 도면을 또 바꾸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민원인이 또 한 1년 있다가 새로운 걸 찾아가지고 또 문제 제기를 하니까 그걸 또 바꾸는 거예요. 아니 서 의원님 말씀을 듣다 보면 2008년도부터 11년도까지 공사하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이런 변경 과정이 있잖아요. 그 당시에 그 담당을 그러니까 공무원이 지금도 현재 군산시 공무원으로 지금 근무 중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준공 당시 시 있었던 공무원은 현재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2008년도에 사업을 시행할 때부터 있었던 공무원들은 지금 아마 대부분이 다 퇴직을 했을 거라고 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6월에 준공이 나고 민원인이 문제 제기를 쭉 해서 8년 동안에 담당 그 국장, 과장, 계장 직원들은 여러 명이 바뀌었죠. 예. 여러 명이 바뀌었는데 이 문제가 있는 것들을 다 인지를 했어요. 예. 인지를 아는 것이 아니고 인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군산시에서 어떤 행정적인 그 조치 명령을 운영사한테 내렸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끌고 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부분도 군산시가 이거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직무유기를 한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선이라는 것이 바로 유권자 여러분이 직접 시장, 군수, 도지사를 뽑는 선거 아니겠습니까? 3선을 한 문동신 전 시장 시절에 일어난 이 일. 자, 이 자치단체장이 잘해야 될
사가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인사와 공사인데 지금 이 공사 부분에서 문제가 발견됐고 민관 공동조사단을 통해서 7개월 끝에 이제 검찰이 다시 조사를 합니다. 군산시가 밝힌 내용을 보면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 공사비 환수 및 관련자 처분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새로운 민선 7기 시장에게서 나온 군산시 입장입니다. 구체적으로 조사 단원으로서 활동을 하셨고 군산시의 이런 입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중수 의원님. 그럼 이것도 이제 무슨 말이 안 되는 게 군산시하고 시행사 간에는 협약서를 만듭니다. 예. 협약서에 여러 조항들이 있고 우리는 여러 조항을 다 충족을 시켜야 되는 거죠. 시행사는. 근데 그 충족이 안 됐을 때는 준공을 내주면 안 되겠죠. 그런데 준공이 나 있는 거죠. 예를 하나 들자면은 이 지하에다가 지하에다 관을 넣는 거잖아요. 그럼 위에서 못 보니까 CCTV를 넣어서 쭉 조사를 하게 됐어요. 그럼 100%다 조사해서 납품을 해야 돼요. 군산시에다가. 납품이 안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준공이 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또 뭐 시행사 측의 답변을 이렇게 했다고 그 관이 큰 800mm 이제 80cm짜리 관이니까 이거는 눈으로 이렇게 확인해도 된다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근데 80cm짜리를 봤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사진으로 찍고 증거를 또 남겼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상 유무를 체크했던 뭔가 기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동맥은 전부 다 없다. CCTV가 예를 들어서 거의 없어요. 그냥 있는 것도 다음에 추가로 한 거에만 있지 일병부 조금 있고 그냥 물이 막 그때 찰때 차 있어서도 촬영도 못했고 이런 답변서들이 오고 그리고 협약서의 내용을 지키지 않았음에도 준공을 내줬다. 협약서의 내용에 의해 협약서 대로만 했으면은 문제가 별로 없었을 텐데 군산시는 뭐 하고 있었을까? 그 협약서가 제대로 지켜지는지 그리고 지켜서 이 공사량이 납품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을까? 저는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오늘 토론 주제에 관련해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굉장히 많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는데 몇 개 내용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가 납니다. 그나마 전문 기술자가 제기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민원인 그냥 시민이 악취 문제로 제기를 한 부분입니다. 우리 세금이 저런 공무원들에게 들어간다는 게 화가 난다. 이행하고자 하는 진정성이 있었다면 관련 공무원에게 지시해서 토론에 응했어야 한다 이런 의견이 있고요. 전형적인 토착 세력의 비리 샘플이다. 전 군산시장, 시공사 사장은 구속시켜야 한다. 세금 징수액은 갈수록 늘어나는데 대체 왜 행정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가? 공사 당시 현장 소장, 하도급 소장, 감리단, 관련 공무원 과장부터 감독까지 모두 초대한다면 토론에서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 궁금하다. 나라 또는 눈먼 돈, 먼저 먹는 자가 임자, 시청 공무원, 시공사, 검찰 모두 공범 아닌가? 시공사와 공무원의 비리 유착 사건 아닌가? 이런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검찰 조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혀지긴 하겠습니다만 우선까지 들은 내용 그리고 공동조사단의 내용을 들으면 시청자 여러분께서의 분노는 왜 이렇게 분노를 하는지 이해가 되는 대목이 있습니다. 자, 군산시 하수관 정비 사업 관련한 문제점 토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역 없는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시민의 마음, 시청자의 마음일 텐데 김진희 기자, 꼭 밝혀내야 될 의혹들 정리를 해주시죠. 네. 지난달 1일 민관 공동조사단은 시공사가 설계에 따른 공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시공을 하거나 하지 않으면서 공사비를 부풀렸거나 일부 구간은 아예 공사를 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는데요. 이와 달리 군산시는 조사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단의 말처럼 공사 현장 사진이나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공사를 아예 하지 않은 걸로 확정할 수는 없다는 게 군산시의 입장인데요. 오히려 공사비가 애초 잡아놓은 금액보다 더 들어갔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특수 추진 공법으로 시공했다는 현장에서 레진관이 아닌 다른 관이 나온 점이라든지 또 기존에 있던 옛날부터 어차피 있었던 아주 옛날의 그런 관, 그 수십 년 된 옛날 관을 개량 보수하는 식으로 해서 새로 공사한 구간인 것처럼 꾸몄다거나 이런 속인 구간들도 있는데요. 이게 분명히 국민들의 세금으로 2천억 원을 갚아 나가야 하는 공사비와 운영비인 만큼 부풀려진 공사비나 사기 시공 의혹들 이런 부분들을 검찰에서 이번에 제대로 밝혀내야 할 것입니다. 예. 참 방송에서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만
과연 그렇다면 이 부풀려진 공사비는 어디로 흘러갔을까?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습니다. 물론 비단 군산에서 벌어진 일이긴 합니다만 이게 군산만의 문제일 것인가? 많은 수많은 공사들 속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서 14개 시군 그리고 도와 함께 자치단체장들의 이 공사에 관련된 정확한 진행이 중요하겠습니다. 서동환 의원님, 6km만 조사를 했습니다. 앞으로 114km에 대한 이 전반적인 전수조사가 가능할 것인가? 현 시장 시절에 이 민선 7기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것이 군산 시민을 위해서 제대로 된 이 혈세가 들어가는 그 돈의 가치를 살리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시의원으로서. 예. 어쨌든 새로 민선 7기 들어선 강임준 시장이 뭐 공약으로도 내세웠고 또 이 문제는 누누이 철저하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고 바로잡아 가겠다라고 그 말을 했기 때문에요. 거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 수사는 어쨌든 저희들이 공동조사에서 조사한 것들 그리고 그동안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검찰에서 이번에 좀 철저히 보면은 예. 이건 뭐 만천하에 드러날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검찰 수사로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그건 그대로 하고 그러면 군산시에서는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만히 있을 거냐. 아하. 저는 그건 너무나 소극적인 행정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저희들이 눈에 보이는 것들,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예. 그때 사회자께서도 그 지난 5월 오셔가지고 예, 저희 오고 네. 이제 맨홀특공동이라서 악취가 나가지고 근처를 못 오시고 멀리서 보셨잖아요. 사실 오수관도 문제가 있지만은 하수 그 우수관이 일반 그 음식점이나 이런 가게에서 오접을 해가지고 우수관으로 이게 그 하수들이 흘러가가지고 그게 썩어가지고 오히려 오수보다 더 잘못 냄새가- 연결돼서. 그렇죠. 예. 냄새 나는 것들을 그걸 직접 봤거든요 공무원들이. 그리고 악취가 나는 것들 민원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은 군산시에서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거라도 빨리 군산시에서는 시행 명령을 내려라. 여기 대해서 제대로 똑바로 하고. 예, 예. 그리고 역구배가 났다는 것들은 시행사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자기들이 그것을 공사를 하다 보니까 현장이 설계도에는 뭐 0. 몇 프로의 그 구배를 주게 돼 있지만 경사를 주게 돼 있지만은 현장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제로로 놨다 이렇게 시인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실제적으로 2013년도에 제3회 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역구배 구간이 약 한 40여 곳이 예. 40여 곳이 그 역구배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것은 하수관에서는 역구배가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 용어 자체를 쓰들 안 해요. 하수 설계에서는. 그렇다면은 역구배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건 그 검찰 그 수사와는 별개로 예. 우리 시에서 판단할 문제거든요. 망과인 문제, 역구배의 문제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군산시에서 당연히 시행사한테 운영사한테 이걸 빨리 해결해라고 명령을 내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8년 동안 그러지 않은 부분들이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군산시에서는 당연히 그 수사를 통해서 뭐 허위 시공, 뭐 잘못된 것들이 나온다면은 그 공사비를 재산정해서 우리가 환수하는 건 당연한 거고요. 그러면 그거를 기다리기 전에 군산시에서 당연히 해야 될 행정 조치는 지금 즉시 시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런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를 해드리면서 과연 언론에 대해서 이 기초자치단체나 기관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렇게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고 진행을 하고 시청자분들께 보도를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변함이 없는 어떤 그 행정, 과연 언론은 또 어떤 역할을 더 강화해야 되는 것인가, 이런 숙제도 남게 되는데, 김진인 기자, 벌써 이제 오래전의 일입니다만 취재를 하면서 어떤 느낀 점, 그런 어떤 행정을 대할 때 인터뷰를 많이 하셨을 텐데 참 답답함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네, 실제 정말 저는 대체 누굴 보라고 이렇게 뉴스를 계속 만들고 있고 현장에 가서 이렇게 힘들게 취재하면서 공무원들하고 참 이게 싸우러 가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리러 가는 건데도 예. 나중에는 아예 이제 취재 거부도 하시고 사무실에 들어가도 왜 왔어요? 또 왜 왔어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고 정말 긴 시간 동안 정말 많이 외로운 싸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 그렇게 계속 지역에서 방송을 하다가 다른 지역 사례를 찾아봤더니 예, 예.
경남 거제나 경북 구미, 충북 제천 이런 곳에서도 실제 이런 하수관 현장에서 비리들이 밝혀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그 사례를 취재를 해서 이제 전국 방송을 내보냈더니 당시 환경부에서 앞으로 2016년부터는 이 예. 하수관 사업, 정비 사업에 한해서는 BTL로 진행하지 않겠다, 민자 사업으로 진행하지 않겠다. 대신 이제 지금까지 이미 계획이 서 있는 것들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이후부터는 그렇게 계획을 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랬고 또 취재를 하면 할수록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의혹들이 결국 이렇게 8년간을 끌어오게 된 거잖아요. 예, 예. 12년도부터. 근데 과연 이 땅 속의 결과물을 묻게 되는 이런 공사는 정말 현장 감리라든지 또 현장 감독관이라든지 혹은 준공 검사 승인을 내준 군산시의 예. 감시의 눈이라는 게 과연 작동을 하고 있었을까? 또 시민들이 낸 세금이 이렇게 눈먼 돈이 돼가지고 줄줄 새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정말 또 초창기에 취재를 할 때는 다른 언론사들은 전혀 없었고 저 혼자 계속 취재를 했었는데 나중에는 정말 MBC 다른 기자 선배들도 취재에 같이 이제 참여를 하시면서 네네. 또 다른 의혹들을 계속 또 제기를 해주셨고 그러면서 또 두 번째 조사가 이루어지게 됐었던 거고 예. 또 최근에는 전북 지역 다른 언론사들도 함께 열심히 이제 보도를 해주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정말 예. 사실 이제 제일 처음 취재는 제가 시작을 했지만 최근에는 정말 든든하다는 마음이 또 들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은 또 다른 의혹이 밝혀지지 않을 때까지 그러니까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더 이상 밝힐 게 없을 때까지 언론들이 다 같이 계속 힘을 이렇게 모아서 열심히 취재를 하고 언론의 역할을 다 제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예. 또한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 최초의 민원인 유영근 씨의 진술을 들어보면 흔히 우리가 이제 내부 고발 또 민원 제기, 이 최초의 제보자 이런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이야기를 라디오 토론을 통해서 많이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이제 군산 씨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 민원인을 모시진 않았습니다만 서 의원님, 어찌 보면 시민이 제기한 민원, 그 시민을 보호해야 되는 행정 아니겠습니까? 예, 예. 그런데 어찌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처음에 2012년도에 민원인이 저를 처음에 연락이 왔을 때는 아주 단순 민원했어요. 예. 전에는 민원이 운영하고 있는 노래방이 전에는 그 악취가 안 났었는데 그 BTL 작업을 한 이후에 이게 그 악취가 나서 영업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자기 그 영업장 그 마당에 있는 그 정화조, 오수 정화조 맨홀을 열어보니까 분뇨가 그대로 차 있어가지고 이 냄새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 주라고 했는데 군산시에서는 그것을 소극적으로 대응을 했었어요.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이건 공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아주 일부분 0.몇 %의 이런 문제가 생긴다. 예. 그렇게 했던 것이 나중에는 이게 뭐 그 샘플 조사를 해보니까 30% 이상이 이런 분량이 나왔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처음에 민원이 그 단순 자기의 그 불편함을 민원 제기해서 이게 했지만은 그게 사실 그게 이제 불씨가 돼서 지금 8년 동안 이렇게 끌어온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군산시에서는 그 민원인을 왜 민원인이 민원했을까? 그리고 민원인이 문제 제기한 것이 현장을 보면 사실이 아닌가 해서 민원에 대한 그리고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그냥 덮고 가려고 하는 이런 식의 행정으로 해서 사실 군산시가 방송의 보도가 뭐 수없이 많이 되면서 좀 명예도 실추가 되고 예. 또 군산시 행정에 대한 신뢰도 많이 떨어지고 한 그런 상태라고 지금 예.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뭐 항상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렇고 구제역도 그렇고 조류인플루엔자 이런 일이 있을 때 공무원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렇지 못한 일부의 사례로 지금 이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군산이 어떤 곳입니까? 지금 GM대우가 폐쇄됐고 군산 조선소가 중단돼서 군산 경제가 휘청거리고 군산사랑 상품권을 통해서 군산을 다시 회생하고자 하는 아주 전북에도 경제의 중심 곳인데 이렇게 많은 혈세를 들여서 들어간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마 시민들은 많이 분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돌아왔는데 구중수 의원님 7개월간 고생하셨고
이 부분이 시민으로서 또 어떻게 좀 더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전 군산시장과 시행사 지금 고발을 한 지금 상황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전에 이미 이제 고발된 상태였고요. 예. 고발된 상태에서 민관 조사단이 조사 활동을 하고 있으니 검찰에서는 치안부 기소 중지 이 기간 동안은 기소 기간에서 빼겠다. 그러니까 공소시효에 이제 계속 연장되는 거죠. 그렇죠. 그 기간에 해당됐던 거고요. 그래서 다시 그것이 치안부 기소 중지가 끝나서 다시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겁니다. 마치 뭐 새로운 조사를 하겠다 이런 것처럼 포장될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번 이렇게 조사를 하면서 그리고 조사가 끝나고 느낀 것은 뭐냐면은 저희가 이렇게 조사 보고서를 냈는데 이 조사 보고서에 대해서 시청 공무원이 누구도 한 명이 와갖고 이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게 맞는지 조사단에서 잘못 볼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차원도 아니고 왜 이게 문제가 있는지 그 협약서는 어떻게 됐는지 물어보는 공무원이 한 명도 없었다는 거예요. 저는 군산시 공무원들 큰일 났구나. 왜 안 물어봤을까요? 나는 제가 만약에 공무원이었다면 이 조사 보고서의 내용 책만 보고 어떻게 합니까? 설명도 들어야지. 그 지금 가지고 계신 책이 그게 지금 이번에 내놓은 보고서인데 이게 보고서입니까? 보고서인데 한 번 정도 와서 이것이 차근차근 알아봐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또. 근데 그런 것을 안 한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사실은. 지금도 마찬가지고. 지금 또 한 번 이렇게 토론회를 하면서 예. 군산시가 안 나온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번 느껴요, 그걸. 그리고 검찰에서 이제 조사라는 것을 통해서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하는 입장이니까 저희가 증명할 수 있는 그러니까 법률이라든가 이런 걸 다 넣어줬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해주길 바랍니다. 지금 가지고 계신 보고서를 잠시 주시겠습니까? 자, 이 군산시 하수관로 BTL 실태 공동조사 결과 보고서입니다. 페이지 수로만 보더라도 벌써 110페이지 정도가 되니까 그렇게 뭐 두꺼운 건 아닙니다. 이거 어느 정도 공무원들이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고 이미 뭐 담당 부서에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사단의 이 7개월 동안 고생해서 만든 이 보고서를 꼼꼼히 보고서 여러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상황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해서 구중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지금이라도 한번 보시고 제대로 된 앞으로 이제 사후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꼼꼼히 좀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김진희 기자, 마무리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해주시죠. 네, 저는 사실 오늘 군산시에서 정말 나오셔가지고 그래도 말씀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그동안 이제 취재를 하면서 물론 이제 서로 이제 힘들었던 그런 건 있었지만 그래도 군산시는 시민의 편이어야 되니까 그래도 또 민선 7기 들어서 다시 조사를 하신 거니까 함께 하신 거니까 나오셔서 그래서 네, 그 부분도 저희는 인지를 했고 시민들을 위해서 그 부분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고 이런 말씀이라도 하실 줄 알았는데 끝까지 나오시지 않는 모습 보면서 조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도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 의원님, 시의회에서 더 강력하게 이제 조사 결과를 가지고 좀 말씀을 행정에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의회에서는 계속적으로 지금 뭐 강인미 시장한테나 그리고 담당 하수관한테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검찰에서 그동안 2번의 사실 뭐 증거 불충 부인에 뭐 이런 것에서 무혐의를 내렸거든요. 근데 사실 검찰에서 증거 불충을 무혐의 2번 내린 것도 굉장히 옹색해요. 옹색하고 사실 현장이라도 제대로 나가서 과연 조사를 했는지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 그 공동조사단에서 조사한 내용들이 검찰에도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검찰에서 그 내용 내용도 짧지만은 사실 내용을 다 볼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총평을 통해서 했기 때문에 총평만 보더라도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좀 그걸 토대로 이번 철저한 좀 수사를 좀 해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이번에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조사하셨다고 하니까 이 조사 내용을 가지고 검찰에서 제대로 된 수사와 그리고 행정에서 좀 더 앞서서 적극적인 모습을 취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